네, 안녕하십니까. 재무설계사 박용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지금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주고자 아마 열심히 사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축도 많이 하실 거고 지금 주어진 일에 굉장히 열심히 또 일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들, 또 어떻게 하면 나에서 이 가난을 끝내고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으로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또 아이디어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부의 대물림을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어떻게 대물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부자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을 좀 보시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죠. 앨런 그리스펀, 조지 소로스, 앤드루 그루브, 스테판 프리드먼, 아서 리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스필버그, 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죠. 이 사람들은 세계 100대 기업의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40대 부자 중에 40%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하튼에 있는 대형 빌딩의 80%의 소유자가 모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 보석 시장의 기준도 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자인 공통점 외에 또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무슨 민족이냐면 유태인이라는 건데요. 이 유태인이라는 민족이 뭐 한국인과 굉장히 공통점도 많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교육률이 높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를 대물림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을 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건이 조금 틀린데요. A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고요. B라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1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0살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A라는 사람은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본인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40살쯤 1억을 만들었고요. 이 1억을 8% 복리상품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대 됐을 때는 2억이 되고요. 본인 나이 한 68세 정도 되니까 딱 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68세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노후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모은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미 1억을 8%에 묻어놨겠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나이 30살에 이미 2억이 돼 있고 본인 나이 50살에 4억이 돼 있고 60세 때는 벌써 8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벌써 10년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본인 노후 생활을 보냈고요. 나머지 4억은 자녀에게 또 물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출발 선상에서 이미 스타트가 틀린 거죠. 나보다 10년 먼저 또는 20년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드린 A라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B라는 사람들이 부자들, 즉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만 잘 따라하고 이 부의 대물림만 잘 답습하면 우리도 가난을 끊고 부를 대물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 나는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일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를 주는 부모일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도 주고 잡는 방법도 알려주는 부모가 될 것이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고기도 함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의 대물림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이 부의 대물림을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금을 모아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 즉 유태인들의 부의 세습과 부의 대물림의 비밀입니다. 유태인들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다이아몬드, 죽어서는 보험증서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남기고요. 아버지가 1억의 사망보험금을 남깁니다. 그러면 손주는 10억의 사망보험금을 또 남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말이 되냐? 10억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면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들어야 되는 거며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망보험금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내가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자 굳이 100만원씩 10년 모아서 1억을 준다든지 200만원씩 10년 모아서 2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금액의 10분의 1 정도, 즉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망보험금 1억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망보험 1억을 준비할 때 사망보험금 아이디어만 활용하시면 남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보험금 활용 아이디어인데 이 사망보험금 아이디어는 이 영상 뒤에 보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면 사망보험금 활용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셔서 가난은 나에서 끝내고 내 자녀에게는 부를 대물림하시는 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좀 더 나은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노후 준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다음 영상들을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